할로윈을 앞둔 주말 13개의 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대주의 등의 중후범죄에 엄격히 무관용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I의 위험에 미리 대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뉴욕시가 공립도서관을 통해 어린이 읽기 능력 강화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편의점 직원이 강도인각을 벌이는 남성에게 총을 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뉴욕 빌리지 할로윈 퍼레이드를 앞두고 극단주의자들이 난입하지 않도록 뉴욕시경이 공공안전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어린이가 탑승 중인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며 엠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3세 아이는 무사히 발견됐으며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하노이를 앞둔 주말 최소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이 미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약 3일 동안 전국 13개 주에서 사상자가 9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중 한국인은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할로윈을 앞둔 지난 27일에서 29일 플로리다, 인디애나, 일리노이, 텍사스, 루이지애나, LA 등 13개 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서는 29일 술집과 클럽 일대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 도중 두 무리 간 다툼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은 한 할로윈 파티에서 파티장에 입장이 거부된 한 남성이 다시 총기를 들고 나타나 총기를 난사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이 사건의 사상자들 역시 연령대가 16세에서 22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부에서도 할로윈 파티가 열리던 곳에서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고 부상자들의 연령대는 20에서 40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날 밤인 28일에는 루이지애나 주 서부 도시인 레이크 찰스에서도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이 파티를 즐기던 도중 총격이 벌어져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같은 날 밤 텍사스주 텍사케나에서는 한 업소에서 열린 파티에서 두 남성이 다투던 도중 총격이 벌어져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고 샌안토니오에서도 한 주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사망, 3명이 다쳤습니다. 이외에도 LA 아주사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4명이 부상, 캔자스주 다치시티와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에서 각각 2명이 사망했고 메릴랜드주 컴벌랜드에선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5일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18명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과 사나흘 만에 미국 여러 지역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속출한 것입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총 5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 미 전역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뉴욕주 내 중어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 및 잠재적인 위험 지역에 주자원을 투입해 경찰 인력 배치를 확대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유대주의 사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학 캠퍼스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은 증오범죄가 발붙일 곳이 없는 곳이라며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반이슬람주의 등 모든 종류의 증오범죄에는 엄격히 무관용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코넬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유대인 학생을 표적으로 한 위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생들을 직접 만났으며 순위 및 큐니 그리고 뉴욕준의 대학 총장들을 만나 캠퍼스 내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직원과 학생 및 커뮤니티의 안전을 강조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이것이 증오 및 폭력으로 표현되고 타인에게 두려움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코넬 대학교 유대인 위협 사건 관련 용의자가 현재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백악관에도 반유대주의 및 증오 범죄에 대한 단속 및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 미 전역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공지능 AI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들은 국가안보공중보건 등의 역량 여부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AI 콘텐츠는 워터마크를 부여해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가안보, 저작권자, 소비자, 근로자,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새로운 AI 보안 기준,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및 시민권 확대, 소비자, 부모, 학생 보호, 노동자 지지, 혁신 및 경쟁 추구, 글로벌 리더십 확대, 정부의 책임있고 효과적인 AI 사용 등 8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보, 경제, 보건,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기술의 경우 개발자는 공격조를 구성해 신제품 출시에 앞서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공안전 등과 관련한 실험을 실시한 뒤 그 정보와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고받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품이 자국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미 국토안보부가 평가해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 및 사이버 보안 위험에 미리 대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시민들이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AI가 생성한 음성이나 영상에 워터마크를 짚는 등 AI 시스템이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기준 및 도구를 개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침은 조만간 상무부가 내놓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잘못된 손에 AI가 넘어가면 해커들이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더욱 쉽게 악용할 수 있다며 AI의 가능성을 실현하면서도 위험을 예방하려면 관련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만큼 기업들을 상대로 관련 기술이 지식재산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AI 사용으로 인한 차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주택 구매나 정부 계약, 채용 등에 있어 AI가 차별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AI는 저렴한 의약품 개발, 효율적인 교육도구 개발 등에 쓰여야 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해야 하며 단기 노동자 등을 해고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AI 기술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AI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비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AI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국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며 운영시간 단축 및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폐지될 전망이었는데요. 하지만 뉴욕시가 국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각 국립도서관은 교육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강조해인 뉴욕시가 국립도서관을 통해 어린이 읽기 능력 강화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국립도서관은 2023년에서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약 1,200만 달러가 삭감되며 읽기 프로그램 폐지 위기에 놓였었지만 예산 삭감 없이 총 1억 3,500만 달러를 확보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자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공립도서관 배정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예산을 줄일 경우 도서관을 평일에만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없애는 등 주민들 편의시설에 대한 피해로 연결된다는 판단으로 뉴욕시는 고심 끝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차세대를 위한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비판이 가장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읽기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들의 일생에 있어 학습 및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감옥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의 40%가 난독증 독서장애를 앓고 있으며 80%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즉 어린 시절 읽기 능력과 책을 접하는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수록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퀸즈 글렌 오크 공립도서관에서 어린이 읽기 능력 강화 프로그램 및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디지털 장비 활용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어린이들의 읽기 및 자기 능력 개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필라델피아 한 편의점을 털리고 침입한 무장 강도가 되려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전에 근무했던 편의점에서 강도에게 돈을 뺏긴 경험을 한 후 총기 소유 면허증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편의점의 한 직원이 강도 행각을 벌이는 28세 남성에게 총을 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강도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편의점에 침입한 뒤 매장에 있던 직원 2명과 손님 1명을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이후 강도는 계산대에 들어가 돈가방에 현금을 챙겼습니다. 이때 평소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한 직원은 강도가 돈을 챙기는 틈을 타 여러 발의 총을 쐈습니다. 강도는 가슴에 총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이전에 근무했던 편의점에서 강도에게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어 총기 사용 훈련을 받고 총기 소유 면허증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서장 스콧 스몰은 직원이 강도에게 총으로 위협받자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매년 할로윈이 되면 뉴 맨하튼 6 애비뉴를 따라 행진하는 뉴 빌리지 할로윈 프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해 친이스라엘 지지자들과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 극단주의자들이 난입하지 않도록 뉴욕시경은 안전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할로윈이 되면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뉴욕의 빌리지 할로윈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피에로, 알라딘, 해골 등 각종 영화 주인공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행진을 이어나가는데요. 올해로 제50주년을 맞은 뉴욕 빌리지 할로윈 퍼레이드를 앞두고 뉴욕시경이 공공안전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펼쳐지는 퍼레이드다 보니 퍼레이드가 기회의 표적을 노리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할로윈 의상에 가짜 무기를 소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극단주의자들이 실제 무기를 쉽게 눈속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은 지금처럼 긴장감과 반목이 높은 때에 할로윈 데이를 노리고 공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첼 뉴욕시경 순찰국장은 의상과 분장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이런 날이야말로 군중에 대한 안전이 걱정되는 날이라며 뉴욕 시민들 및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각 지점에 경찰 인력 배치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NYPD는 특히 오늘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맨하탄 6 애비뉴를 따라 펼쳐지는 할로윈 퍼레이드에 약 6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뉴욕 할로윈 퍼레이드의 주제는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오늘 아침 모든 뉴저지 주민들은 3세 어린이 실종 관련 경보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전 10시경 누아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3세 아이가 탑승 중이었는데 다행히 도난당한 차량과 아이는 저지3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엑시스 카운티에서 어린이 실종 관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오전 8시경 뉴요크 아이언바운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요크 경찰국은 윌슨 애비뉴에서 3세 어린이가 탑승 중이던 차량을 누군가 와서 탈취해 도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가 탑승 중인 차량을 훔쳐가면서 엠버 경보는 오전 10시경 발령됐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아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발생한 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약 30분 뒤인 오전 10시 30분경 저지시티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량 안에 3세 아이는 무사히 발견됐으며 차량 도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종됐던 아동의 아버지는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 정비소에 부품을 내려주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차 안으로 뛰어들어 차를 몰고 도주했다며 당시 아이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버려진 차량에 남겨진 지문 및 인근 CCTV를 토대로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며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33살 용의자 마이클 모레노는 지난 28일 오후 3시에 퀸즈 블러바드와 47스트리트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혼다 차량으로 8명의 행인을 지어 부상을 입혔으며 주변에 정차해 있던 다수의 차량과 충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모레노는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레노는 지난 2016년 브롱스에서 27세 자전거 운전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 후 6년을 복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에 마련된 리티켓팅 센터에서 뉴욕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편도 티켓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렉 애담스 뉴욕시장은 현재 뉴욕시는 추가적으로 뉴욕시 정착을 위해 방문한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리티켓팅 센터를 통해 전 세계 타 지역에서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리티켓팅 센터에 따르면 현재 센터를 통해 티켓 발급이 이루어진 구체적 숫자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신청자 중 가장 먼 도착지는 모로코와 콜롬비아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주택 가격 지표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31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8월 미국의 코어 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 탓에 과거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집을 팔기를 꺼려하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요 도시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 시카고와 뉴욕이 각각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은 각각 2.5%, 1.5% 하락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4,880명입니다. 전년 14,996명보다 조금 줄었지만 한인 1,240명이 매달 시민권을 취득한 셈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귀화 통계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 취득 전 영주권자로 있던 기간이 평균 9년으로 필리핀계 7.5년, 중국계 7.2년, 베트남계 6.4년, 인도계 6.4년, 파키스탄계 6.1년보다 영주권 소유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가주에서는 총 4,248명의 한인이 귀화를 선택해 시민권 취득 한인 10명 중 3명꼴로 전국에서 한인 귀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뉴욕 1,437명, 뉴저지 1,290명, 조지아 1,099명, 텍사스 1,08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이 시민권을 가장 많이 취득했던 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19년이었고 반면 가장 적었던 해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민권 취득은 200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며 귀화자의 평균 연령은 41세이며 시민권 시험은 재시험까지 합하면 합격률이 94.8%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